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이 이렇게 덮인 큰 산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약초꾼이 산행을 하면서 좀 작은 나무를 이렇게 만나면 하도 워낙에 특징이 확실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상 촬영 중에도 이렇게 소개를 드린 적은 있지만은 정작 제대로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녀석이 좀 많이 섭섭해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큰맘 먹고 큰 산에서 작은 나무 말고 큰 녀석을 한번 찾아 나와 봤는데요. 쉽게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찾는 나무는 음나무인데요. 지리산 5대 양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먼저 소개를 안 해줬다고 아마 가시를 바짝 세우고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관계로 찾아가지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큰 나무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참을 올라왔네요. 자, 아이고, 지금 눈이 있어서요. 눈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자, 이 녀석입니다. 자, 옆에서 새로 돋은 가시 보이시죠? 새로 나온 새순입니다. 지금 아래쪽만 봐서는 음나무인지 알 수가 없죠. 가시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렇게 조금 이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약초꾼이 지금 중심을 잘못 잡아서 만만찮네요. 무작정 찾아 나설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나무를 보면서 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험상궂게 생겼죠.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 상태이지만 어렸을 때는 아주 험상궂은 가시를 바짝 세우고 있죠. 찔리면 또 엄청 아픕니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입니다. 자, 원래 이 나무의 이름은 음나무가 맞습니다. 음나무인데 예명인 엄나무로 더 유명하죠. 어쨌든 뭐 주로 불리는 이름으로 약초꾼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지는 큰키나무고요. 겨울철에 이 엄나무 찾기는 좀 쉽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보시면 엄나무 잎이 거의 흰색을 띱니다. 이렇게. 지금은 눈이 와서 젖어서 이런데요. 눈이 오기 전에는 거의 흰색을 이렇게 띄고 있기 때문에 여느 낙엽의 갈색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잎이 많은 곳을 보면 엄나무는 쉽게 찾습니다. 이 엄나무는 변종이 한 3종 있습니다. 국내에요. 털음나무가 있고 가는잎 음나무가 있고요. 가시 없는 민음나무가 있고요.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약초꾼의 사견으로는 변종이 하나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시 없는 민음나무하고 유사하게 생겼지만 핵가지가 이렇게 회색빛을 띠는 가시가 있는 가지가 아니고요. 가시도 없고 버드나무 핵가지처럼 녹색을 띠고 이렇게 빳빳하지도 않고요. 가지가 좀 물러서 약간 처지면서 자라는 개체수가 너무 희귀한 그런 나무이긴 합니다만 천우향나무라고 아시죠? 약초꾼이 봄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멸종되지는 않았고요. 워낙에 개체수가 희귀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음나무의 또 다른 변이종, 또 다른 변종으로 분류동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음나무도 개량을 해서 개량종들도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음나무는 어렸을 때는 모든 줄기나 가지가 뾰족한 가시로 이렇게 뒤덮여 있지만은 나이를 먹고 이렇게 허벅지 굵기 이상이 되면 아랫부분은 점차 가시가 퇴화가 되고요.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숲이가 나무가 컸다는 뜻이죠. 크면 그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가시를 퇴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아름드리 나무에는 가지를 제외하고 저 위쪽으로 보이시는 저 가지들, 가지 끝부분에도 이 가시가 좀 듬성듬성한 편이고요. 가시가 점점 퇴화되고 굵은 부분에서는 완전히 없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봄에 이 끝부분에서 나오는 새순을 나물로 먹는데요. 음두릅이라고 부르죠. 영동 쪽 사람들은 개두릅이라 하기도 하고요. 두릅나물보다 더 고급 나물로 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음나무를 개두릅 또는 개두릅나무라고 부르기도 하죠. 향이 두릅보다 더 낫거든요. 근데 처음 먹는 사람들은 향이 맛이 좀 강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향이 너무 강해서 싫은 사람들은 찬물에서 향을 좀 우려내고 드셔도 되고요. 양념으로 버무려 먹거나 말려가지고 묵나물로 먹기도 하고요. 잘게 썰어가지고 전을 구워 먹기도 합니다. 이 엄나무가 약용수인 건 다 아실 거고요. 원래 중국에서는 해동피라고 해서 약으로 쓰는 나무로는 콩과에 속하는 자동이라는 나무하고, 이 엄나무 중국에서는 자추라고 부릅니다. 자동이라는 나무하고 자추라는 나무, 이 두 가지를 해동피라고 해서 약으로 쓰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자동이라는 나무는 자생하지 않고요, 이 자추라고 불리는 음나무만 자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음나무의 껍질을 해동피라는 약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음나무를 약으로 쓸 때는 사철 채취도 가능하지만 주로 여름에 속껍질을 벗겨 가지고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이 속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겨울철 같은 때는 별도로 그 껍질을 벗겨야 되지만, 여름철에는 이 겉껍질하고 속껍질이 탈피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껍질을 벗겨서 탁탁 두드리면 겉껍질이 이렇게 돌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겉껍질을 벗겨내고 속껍질을 약으로 씁니다. 약명은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해동피라고 부르고요. 약재로서의 성미는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평한 편이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약재로서의 효능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면역력 증강작용이 있고요. 몸속에 풍습을 몰아내는 거풍습작용도 있고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도 있고요. 염증을 없애는 소염작용, 균을 억제하는 억균작용, 그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작용, 열을 내리는 해열작용, 그리고 오장을 보호하는 강장작용, 세살을 돋게 하는 생신작용, 혈당을 내리는 혈당 강화작용, 그리고 진정작용 등이 있습니다. 이 음나무의 주요 사용처는 몸이 허하고 기력이 쇠약할 때, 그러니까 인삼이 없을 때 인삼 대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관절염, 요통, 신경통, 그리고 사지마비, 근골통, 치통, 그리고 위염이나 늑막염, 그리고 위궤양, 염증성 부종, 그리고 복통, 설사, 그리고 뼈가 부러진 골절, 그리고 상기병. 이 상기병이라는 게 기술에 나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데요. 기가 위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기가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내리는 데에도 사용합니다. 그 상기병을 낫게 하고요. 기침이나 가래에도 쓰이고 각종 염증성 피부질환 등에도 쓰입니다. 이 엄나무를 먹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속껍질, 그러니까 해동피를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6 내지 12g을 700cc의 물로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나뉘어서 마시고요. 당금주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외용 시에는 달인물로 씻거나 가루내어 가지고 상처에 뿌리고요. 피부병이나 피부에 생긴 궤양이나 상처에 생잎을 찧어서 바르기도 합니다. 오래된 나무로 기름이라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시중에서는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기름은 아니고 진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굵은 엄나무 가지에 열을 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 가지고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암이나 관절염, 그리고 근육마비, 신경통 등에 쓰입니다. 뿌리를 약으로 쓸 수도 있는데요. 뿌리는 맛이 쓰고 성질이 서늘하고 약간의 독이 있습니다. 복용법은 하루 15 내지 20g을 물로 달여 마시거나 관절통에는 당금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외용 시에는 찧어서 바르거나 달인물로 씻습니다. 이 엄나무는 모든 부위를 약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속껍질이 정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엄나무에는 모든 부위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성분이 사포닌, 쿠마린, 플라보노이드, 정유성분 등이 들어있고요. 강심배당체하고 알칼로이드도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요. 뿌리하고 줄기에는 고무질이 들어있고요. 열매의 과육에는 노화를 억제시키는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엄나무를 복용할 때 주의사항은요, 피가 모자라고 화가 이렇게 왕성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 오늘 소개드리는 이 엄나무는 오랜 옛날부터 동네마다 집집마다 그 나물로 또는 상비약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심기도 했던 이 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요 위에 있는 앞으로 한 달 남짓 있으면 싹을 틔울 겨울 눈을 보면서 엄나무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